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세몬, 옮긴이는 서은경님입니다. 이 책은 전세계 베스트셀러,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 세몬의 신작입니다. 저자는 27년간 50만 명 이상의 인생을 바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아 집대성했습니다. 무례함은 단호함을 이길 수 없다. 참기만 하면 답답한 상황은 영원히 계속된다. 뒤돌아 후회하지 말고 그 자리 그 순간에 말하라. 이 책은 각종 워크숍, 강연으로 접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적인 대화 상황과 그에 따른 고민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상황이 악화시키는 말은 되도록 줄이고 해야 할 말을 잊지 않고 던지며 상대방과 당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화법도 제시해줍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인생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책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와 인생을 내가 생각한 모습대로 분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무례한 상황에서도 참기만 하며 속으로 삭혔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갈등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꾼 대화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뻔뻔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30년 지기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직장에서 잘난 체 하지 않고 성과를 발표하고 싶을 때 억울한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일부 말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 1장 눈치 보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라. 상황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공손한 말씨는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문명 사회의 일은 핵심입니다. 반 존스, 시사문제 해설자. 저는 갈등을 싫어해요. 제가 10대 때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고 싸우셨어요. 저는 방에 숨어 베개로 귀를 막고 그만 싸우시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하곤 했죠. 그 일은 지금도 제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곧장 자리를 피해요. 먼저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인 듯하다면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인식한 당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로 가득한 갈등을 겪었거나 과거에 불쾌한 대립 상황을 겪었다면 지금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꺼려질 것이다. 문제는 무례한 말과 행동은 무시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잠시 뒤 갈등을 싫어하는 꼬리표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꼬리표는 갈등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끝없이 시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용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두려움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진지하게 행동하고 똑똑하며 능력 있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민감한 상황에서는 말하기 불편해하는 이유부터 몇 가지 알아보자. 얼마 전 나는 CNN 월드와이드의 하리사 코스라비 전 부사장에게 왜 사람들은 불편한 대화의 내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이란을 떠나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자가 검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삼촌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딱 2가지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절대 묻지 말아야 해. 그리고 몇 살인지는 묻지도 마. 삼촌의 말씀이 흥미로웠어요. 그 2가지는 이란에서 자랑거리인데 미국에서는 금기사항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종교, 정치, 민주주의, 백신 접종처럼 금기사항이 무척 많아졌지요. 가족하고도 그런 주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간 한바탕 싸우고 서로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많이 들어본 얘기인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말하거나 불편한 금기사항 화제를 피해야 할 때는 어떤 상황일까? 다음 이유 중에서 어떤 것이 자가 검열하게 하거나 당당하게 말하길 꺼리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왜 당당하게 말하길 두려워할까?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우정을 지키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리 패터슨, 작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걱정돼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혹은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후폭풍을 일으킬까 두려워요. 위에 언급한 자가 검열 이유에 공감하는가? 진실을 말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이 모든 이유는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근거한 예측이라는 걸 알아차렸는가? 최악의 시나리오 말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면 어떨까? 진실을 말하면 친구를 잃을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솔직하게 말하며 계속 친구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쾌해하거나 화나지 않게끔 우리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며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의 화를 돋우지 않고 내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단어와 표현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건 어떻겠는가?
솔직하게 대화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괴롭혔던 문제를 용감하게 꺼내서 해결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고마워한다면 어떨까?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말할 필요 없이 진심을 담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부터 그 방법을 배울 것이다. 눈치 보며 조심조심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하며 생기는 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비전을 유지하세요. 메리 모이세이, 작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원하는 비전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평소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한 후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를 끼치는지 판단해 볼 것이다. 내 친구의 20살 된 손녀 브리타니는 항상 자기 자신을 수줍음이 많고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직장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 상사에게 말할 용기를 냈다. 브리타니는 구세군 매장에서 일한다. 발달 장애가 있으며 고객 서비스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아이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 잘 응대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상사가 승진 후보에 올랐다고 알려주자 브리타니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상사는 브리타니를 해고할 생각이라는 청정병력 같은 소식을 알렸다. 브리타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예전 같았다면 울음을 터뜨리고 집에 돌아가 우울해했겠지만 이번에는 치료사가 가르쳐준 방식을 썼다. 그녀는 상사의 사무실에 가서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어제는 제가 승진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왜 해고하겠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자 매니저는 어떤 고객이 브리타니가 매우 무례하게 응대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서비스가 형편없었으니 질책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브리타니는 매니저가 말하는 그 사건을 기억해냈다. 그 고객은 이미 사용한 매트리스를 환불해 달라고 억지로 요구했다. 하지만 매장 정책상 보호 비능을 벗겨내면 반품을 받지 않는다. 브리타니는 이 내용을 공손하게 설명했지만 고객은 펄펄 뛰면서 화를 냈다. 매니저는 자초지정을 다듬고 나자 브리타니에게 사과했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매장 정책을 끝까지 지킨 그 아이에게 고마워했다. 그 결과 브리타니는 구세군 매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약속대로 승진도 했다.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 브리타니가 껄끄러운 대화를 피했다면, 매니저에게 왜 결정을 뒤집었는지 묻지 않았다면 그녀는 승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세 단어는 불편하게 맞설 수 있었던 상황을 명확하게 해명하는 대화로 바꿔놓았다. 맞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 맞서다라는 단어가 특히 도전에 직면하다, 적에게 대항하다라고 정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맞서길 주저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단어를 들으면 마치 전투에 나가는 느낌이다. 그 단어에는 폭력과 협박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맞서다를 명확하게 하다처럼 덜 공격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
상대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자. 질문은 공격과 반대 개념이다. 상대방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여기는 대신 자유롭게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대항한다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더 마음 편하게 꺼낼 수 있다. 스티븐 코비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꾹 참고 그냥 넘어갔지만 아직도 그 일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가?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했는가? 지금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제가 그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도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충분히 대화를 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아하 그랬구나 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 적어도 상대방은 부족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근거에 일방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무시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그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다. 침묵하기만 하면 답답한 상황은 영원히 계속될 뿐이다.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내자. 꼬리표는 옷에 붙입니다.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테니스 선수. 브리타니의 사례에서 배운 교훈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브리타니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명을 요청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고 상사에게 진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이 또 있다. 브리타니는 나는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과거에 남겨두기로 했다. 갈등이 두렵다고 자신에게 계속 되낸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꼬리표는 브리타니를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단정짓고 좌절하게 했을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등을 회피하게 했을 것이다. 이제 브리타니는 자신을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브리타니의 이야기는 스탠버드대 심리학자인 캐럴 드웩이 주장한 우리에겐 고정형 사고방식 또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다는 이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나 자신이야. 나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내 재능과 지능, 능력은 고정불변이며 그것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한다. 반면에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나는 발전하고 더 나아질 힘이 있다고 믿어. 노력하고 추진하고 인내하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당신은 갈등을 싫어한다고 여긴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꼬리표를 떼어버릴 때다. 나는 수줍음을 많이 타. 나는 게을러. 나는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뤄. 나는 너무 덜렁대 같은 그 어떤 꼬리표들 떼어낼 수 있다. 이런 꼬리표를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나는 뭐뭐 했어.
그리고 이제는 뭐뭐 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예전에 나는 갈등을 싫어했어. 그리고 이제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대처해야만 상황이 나아진다는 걸 잘 알아. 예전에 나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일을 자꾸 미뤘어.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서 후회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 예전에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화가 치밀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게 왜 그러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 예전에 나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굴었는지 다른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했어. 그리고 이제는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 꼬리표는 과거에 남기고 더 편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당신이 평소에 갈등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의 4가지 의사소통 스타일.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사람은 대부분 일이 잘못되면 평소 스타일대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즉,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성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대신 오랜 시간에 걸쳐 공고해진 패턴대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이 스타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본보기로 삼았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반전이 있다. 우리는 본보기를 내면화하여 따르거나 이상하게도 그 본보기와 정반대인 편을 일부러 선택한다. 예를 하나 들겠다. 한 청년은 언어폭력을 일삼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청년은 끔찍한 경험을 했으니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호되게 비난해야겠다는 핑계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말다툼할 때도 목소리를 절대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의식적으로 했었다. 의사소통 스타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 의사소통 스타일마다 기억하기 쉽도록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다. 잘 읽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평소 스타일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 본보기가 되었던 건 어느 쪽인가? 당신은 본보기를 따랐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했는가? 회피한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상황을 피하고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 애쓴다. 끊임없이 부정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잘못된 문제를 처리하고 싶지 않거나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거나 어떻게든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순응한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지 않도록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들의 신념이나 사고방식에 순순히 따른다. 남들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할 때가 많다. 분노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화풀이한다. 분노 또는 정의감에 불타서 버럭대거나 다른 사람들이 물러서게 하려고 무섭게 화를 낸다. 일이 잘못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격렬해진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내 맘대로 하려고 격하게 분노한다.
주장한다. 상대방에게 다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서로의 상황 혹은 관계에서 더 나은 길을 찾으려 애쓴다. 타인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목소리를 높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당신의 기본 스타일은 어느 쪽인가? 솔직히 답해보자. 그 스타일은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굳건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망치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브리타니 같은 사람이 되자. 상황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당신에게 붙어 다니던 꼬리표를 바꾸자. 갈등을 회피하거나 순응하거나 갈등 때문에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갈등을 대립으로 여기지 말고 명확하게 해명해 달라는 요청으로 여기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타조는 위험에 처하면 땅속으로 머리를 파묻는다는 속설처럼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어떻게든 마법같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자. 전에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 중에 한 여성이 자원해서 의견을 냈다. 웬디 와서스타인 극작가의 인터뷰를 봤어요. 웬디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했더니 요즘은 친구들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라고 하더군요. 물론 재미있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마음속으로 두려웠던 사실을 웬디는 말로 꺼냈다는 점이에요. 나는 그 여성에게 답했다. 얘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자기 주장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고 매번 완벽하게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갈등 상황에 편해진다는 건 사고 방식이자 기술이에요.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또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지 않고 공손하게 만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그 여성에게 알려준 대인관계 상황을 인식하는 6가지 방법을 공개하겠다. 이 능력을 개발하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절하고 자신있게 예측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화창한 5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집중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